안녕하세요. 예쁨 그 자체 에디션 정형외과 닥터 한대희 원장입니다. 누가 봐도 야 너 코 했지? 성형한 티 나는 것보단 누가 봐도 야 너 코 진짜 예쁘다 라는 얘기 듣는 게 좋잖아요. 오늘은 코 수술 후에 왜 성형한 티가 나는지, 코 수술은 했지만 성형한 티가 잘 안 나면서 자려한 코로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려하다, 자려한 코, 바로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한 코란 뜻인데요. 수술 전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이왕 수술하는 거 선수 차이가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돈 내고 수술하는데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티가 좀 나야죠 라고 말씀하시다가도 그래도 누가 봐도 성형한 티가 나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왜 코 수술 후 성형한 티가 많이 날까요? 코 수술 후 성형한 티가 나는 이유는 첫 번째, 콧대가 어색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콧대 위주의 수술을 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코를 디자인할 때 직선 코에 사로잡혀 미간이 강조된 수술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미간 부위가 강조되어 높아지게 되면요, 수술한 티만 나고 조화롭지 않고 아바타 코같이 보인다는 어색함을 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 코를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얼굴에 입체감은 없어지고 오히려 길이감만 남기 때문에 얼굴이 길어 보이거나 인상이 강해 보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중안면부가 길어 보여 낡아들어 보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콧대를 높일 때는 반드시 이마와 코가 이어지는 부분에 곡선이 생기도록 실리콘 보형물의 높이를 정하고, 실리콘 보형물의 시작점 역시 너무 이마뼈에 가까워지지 않게, 쉽게 말하면 눈을 떴을 때 속눈썹이 있는 요 부분, 그 부분 라인에 시작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무작정 높은 콧대, 시작점이 너무 위로 올라간 콧대가 아닌 얼굴 전체의 비율과 균형을 고려해서 적정 높이의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실리콘 보형물이 비쳐 보이는 경우, 일명 분필코라고 하죠. 요즘 분필이라는 것을 잘 쓰는지 모르겠지만 분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 수술할 때 삽입한 보형물이 비쳐 보이면서 마치 코에 분필을 넣은 듯한 성형한 티가 팍팍 나고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코를 말하는데요. 분필코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한 자려한 코의 기본은 실리콘 보형물 티가 안 나야 합니다. 콧대 라인만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본인의 피부가 얇은 경우라면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할 때 약간 진피로 감싸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진피는요, 우리 생체 조직으로서 피부를 약간 두꺼워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보형물의 두께를 일단 낮춰보도록 합니다. 이때 콧대가 낮아진다고 해서 자연스러워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콧뼈가 넓은 경우 절고도 같이 하게 되면 콧대 라인이 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콧대가 아닌데 코끝이 과하게 길어진 경우가 있죠. 역시 실리콘 보형물이 비쳐 보이게 되는데요. 코끝이 길어지게 되면 피부는 당겨지게 되고 원래보다 더 얇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코끝이 길어지지 않게 약간은 짧아지는 방향으로 코끝을 오똑하게 세워드리면 피부 당김 효과가 줄면서 피부의 긴장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성형한 티가 많이 나는 분필코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높이의 보형물의 선택, 그리고 길어지지 않는 코끝의 위치, 마지막으로 실리콘 보형물을 약간 진피로 감싸 넣기 등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자려한 콧대 라인을 만들어 보이게 합니다. 두 번째, 코끝이 어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코끝을 피부가 당겨질 정도로 과하게 끌어올려 지나치게 높이게 세우게 되면요, 코끝이 뾰족해지고 콧구멍도 11자로 보이게 됩니다. 무조건 코끝이 높다고 예쁜 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코끝이 과하게 높고 뾰족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오똑한 코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끝 수술의 핵심은 바로 텐션 조절입니다. 내 피부가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길이와 높이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코끝을 오똑하게 만들다 하더라도 코끝 주위에 연조직으로 잘 감싸주어야 하고, 콧구멍이 11자로 보이지 않도록 연고를 묶을 때도 묶는 지점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코끝이 뾰족해지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의 높이를 충족하면서도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도록 자연하게 디자인하는 미적 감각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흉터가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개방형, 코성형은 수술 시 비주 쪽에 절개선을 내고 콧날개선을 따라 절개를 하게 하는 수술인데요.
겉으로 보이는 흉터는 바로 비주 부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 부위의 흉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 비주 절개의 위치를 비주 여기 바닥보다는 약간 높게, 또 비주의 중간보다는 약간 낮은 부위에 V 쉐입으로 절개를 하는데요. 그래야 정면에서 봤을 때 흉터가 잘 안 보입니다. 간혹 피부 체질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드름성 피부 같은 경우는 흉터가 조금 오래 지속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단 위치를 잘 잡으면 덜 보이게 되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흉터에서는 하얗게 변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인해 코 모양이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코 수술이란 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리 잡는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 잡는 모양을 잘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코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코 수술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원치 않는 라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염증이 발생했는데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 코 모양의 변형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수술 후에 발생하는 염증은 수술 부위의 감염이나 보형물의 거부 반응, 그리고 부주의한 사후 관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코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하면 콧등이 붉어지고 통증과 부기가 동반되며 심한 경우 고름이 차오를 수도 있습니다. 구취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저희 병원에서는 한 달 차, 3개월 차, 6개월 차 이렇게 방문을 하도록 하는데, 바로 그 이유가 이러한 변화들을 잘 감지하고 적재적소에 대처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구축이라는 게 한 번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반복적인 이 염증이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을 때, 그러면서 연골이 손상될 때 발생하는 겁니다. 경과 중에 발생하는 그 변화들에 대해서 체크를 받으시고 이상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으신다면 코 모양의 변화는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코 성형의 T는 예쁜 T입니다. 예쁜 T는 코끝의 위치와 높이가 적절하게 자리 잡고 콧대와 코끝이 연결이 자연스러우면서 코가 내 얼굴의 중어면부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코, 바로 비율 좋은 에디션 코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생각해봐도 코 성형은 역시 에디션. 예쁜 T, 본인에게 딱 맞는 비율 좋은 코를 원한다면 언제든 저 한대희 원장을 찾아주세요. 이외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그럼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